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자유권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정치 참여 방법은 이라고 했는데, 자, 밑줄 칠까요? 민주주의의 꽃, 그럼 무조건 뭡니까? 선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키포인트만 딱 잡아서. 자, 개인과 국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라고 했는데,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제한한다. 안 되겠죠? 국가 이익을 우선시한다. 안 됩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해결하면 항상 개인의 인권이 밟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 다음 양보와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맞고요. 충분한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맞습니다. 답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그리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죠. 독과점의 제한, 여성 고용 할당제, 장애인 의무 고용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을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따라 내려가고 그쪽 지역이 더 개발이 되고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문화 이해 관점은 이라고 했는데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로 각 문화를 그 사회의 자연적 환경이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비추어 이해한다.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합니다. 문화 상대주의. 됐죠? 자, 공공부조. 자, 공공부조는 국가가 100%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자, 이것이 100% 지원해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나머지는 사회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 권리이다. 근대 시민혁명으로 인권의식이 신장되었다. 사회 정의보다는 국가 권력의 유지. 자, 사회 정의보다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것이 인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국민이 밑줄 칠까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 인간답다라는 말만 들어갔다면 무조건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권. 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선생님이 좀 더 색깔이 눈에 확 띄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민주정치의 원리는 이라고 했는데요. 권력의 남용, 밑줄 칠까요? 권력의 남용을 막아. 자, 권력 남용을 막겠답니다. 그럼 뭐예요? 한쪽으로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찢어놓겠다, 나눠놓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권력 분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딱 키포인트 되는 단어 하나만 찾아도 문제를 금방 풀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확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눈다. 다시 한번 뭡니까? 권력 분립이죠.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자, 어디에다? 헌법재판소에다가 직접 하는 거죠. 이건 헌법소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때는요. 이거 저거 다 해보고 여러 가지 구제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걸 다 해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에 하는 것이 헌법소원입니다. 아셨죠?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볼게요.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전달하고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공하고 누가 하는 겁니까? 언론이 하는 거죠. 됐죠?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정치 참여 주체는 누굴까요? 정권 획득이나 공익 추구가 아닌, 자, 밑줄 칠게요. 특수한 이익 실현이 목적이다. 자,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인 집단은 이익 집단이 되겠죠. 그죠? 다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하고 관련돼 있는 집단의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단체나 노동단체 등이 그 이해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문화 사대주의. 자, 사대주의는요. 남의 문화가 좋다면서 떠받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민족은 우리보다 미개해라고 얘기를 하죠. 미개하는 자기보다 밑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자문화 중심주의죠. 서양의 옷은 한복보다 모든 면에서 고급스러고 세련됐어. 아, 우리나라 한복 꾸직꾸직. 니네 양복 너무 멋지다. 사대주의죠. 다음 몇 번? 2번입니다. 됐죠? 자,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답 찾았으면 넘어갑시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이라고 했는데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밑줄 수단적 권리가 됩니다. 뭐라고 했었죠? 침해받으면 해결해 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럼 뭐야? 청구권 되겠죠? 답 2번이고요. 선생님이 밑줄 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밑줄을 치세요. 그 부분이 핵심 키워드, 포인트입니다. 그것만 딱 보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핵심 단어들 동그라미 치시면서 실제 문제 푸실 때도 그렇게 푸셔야 돼요. 아셨죠? 자, 정치의 발전을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한 선거제도 필요하고요. 민주적인 복수 정당제, 언론의 적극적인 사전 검열제도. 자, 언론이 뭔가를 발표하고 기사를 내보내기 사전에 검열, 검사를 미리 다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언론의 자유를, 언론 자유, 출판 자유, 집회 자유, 이게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입니다. 그래서 모든 독재 정권자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언론을 탄압합니다. 검열을 하죠. 그래서 제낄 거 제끼고 그 다음에 고칠 거 고치고 이래서 내보내게 돼요. 아셨죠? 자,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 옳지 않은 것을 찾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헌법을 제한할 수 있느냐가 아닌 거. 아셨죠?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기본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가 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침해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본질적인 내용까지는 건드릴 수 없어요. 법률로 제한은 할 수 있지만 침해할 수는 없다. 답 몇 번? 3번입니다. 됐죠? 이 문제 중요합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의 입법권은 국회, 행정부는 정부, 사법권은 법원. 자, 지금 다 나눠져 있어요. 다 나눠져 있는 건 권력 분립이죠. 자, 행정부는 입법부에 대하여 무엇을 가진다? 입법부는 행정부의 국정감사권을 가지고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얘를 견제하는 방법으로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국정감사권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탄핵 소추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죠? 법률안 거부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걸 찾으라는 거겠죠. 답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그죠? 그리고 자, 다음 볼게요.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 보장 및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한번 볼게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맞고요.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가 필요한 때 언제나 제한될 수 있다. 됩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어떨 때에만 국가 안전보장, 그 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사회 질서를 위해서 이럴 때만 뭐에 의해? 법률에 의해서 약간만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는 거지. 예전역에 침해할 수 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셨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 2번이 틀린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우리나라 헌법상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권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법원장 어디 계신 분이죠? 예, 사법부에 계신 분이죠. 그러면 입법부가 행정부 그다음 사법부가 있을 때 이렇게 입법부가 대통령이군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그러면 행정부가 사법부를 갖다가 견제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겠고요. 대법원은 위헌법률 심판권을 갖는다라고 그랬는데 대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갖는 거는 지금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있죠.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겠고요.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는다라고 그랬는데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행정부가 하는 것에 대한 국정감사권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태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게 맞는 거고요. 3번이죠. 사법부는 명령규칙 처분심사권을 갖는다라고 그랬는데 행정부가 만들어서 내놓은 명령규칙 처분심사권을 사법부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있잖아요. 이 표. 아시죠? 이 표를 갖다가 꼭 암기를 하세요. 여기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아셨죠? 이 표를 꼭 암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정말 처음에는 이해 안 가고 이 단어가 짝짝 암기가 안 돼갖고 좀 힘들 수 있는데 10번만 반복하시면 정말
암기하려면 선생님도 10번 이상을 반복합니다. 그 정도 하지 않고 어떤 것이 그렇게 쉽게 암기가 되겠어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일수록 더 많은 반복을 하시기를 꼭 약속하셔야 돼요. 꼭 많은 반복을 하세요. 아셨죠? 그 다음 20번 정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참여형 정치 문화를 지향한다. 맞는 얘기고요. 시민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되도록 당연히 해야겠죠. 의사결정을 할 때 대화와 토론 없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도요. 대화하고 토론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다수결입니다. 그냥 무조건 다수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 3번이 틀린 겁니다. 됐죠? 그래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정책 결정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21번. 다문화 사회의 문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다문화를 존중하는 태도 당연히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 다문화를 포용하려는 태도도 당연히 가져야겠죠. 다른 문화를 문화 4대주의적 관점 나쁜 거고요. 다른 문화를 자신의 일방적인 시각 옳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건 역시 기억, 니은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뭐라 그랬습니까? 공공복리를, 그죠?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법률로서 제한하는 겁니다. 자, 다음 기사의 내용과 관련된 선거의 원칙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국회의원 선거 구간 인구수 차이가 최대 2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특히 헌재가 2015년 말까지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재획정을 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는 선거구가 조정, 변경되어 실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요. 선거구 간의 인구수 차이가 2배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머릿수가 어떤 선거구는 뭐 거의 한 100명, 근데 예를 들어서 100명, 근데 또 다른 선거구는 인구가 50명, 30명 이렇게 차이가 너무 격차가 크게 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누구든지 후보자가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기가 표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죄다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후보자들이. 그런 일이 없게끔 모든 표의 가치의 동등함을 위해서 표 가치의 동등함은 평등선거에 해당이 되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아셨죠? 표 수나 아니면 표 가치의 동등함, 이거는 무조건 평등선거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정치 참여 주체는 누구 그랬는데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 벌써 필이 오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그럼 벌써 시민단체예요. 정권 획득이 아니라 자, 공익실현, 이것도 시민단체죠. 상업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기구, 시민단체입니다. 답은 몇 번이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과 관련이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 선거권을 갖는다라고 얘기했고요. 공무단임권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거권과 공무단임권, 투표권,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참정권에 해당이 되죠.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26번입니다.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남에게 양도하거나 뺏길 수 없는 하늘이 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럼 뭐예요? 인권이죠. 그죠? 인권. 그리고 이 인권은 날 때부터 당연히 자연스럽게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자연권이 되겠죠. 그죠? 인권, 천부인권, 그 다음에 자연권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몇 번이요?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을 갖고 있는,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선진국의 대중문화가 항상 최고, 선진국의 문화가 최고 4대주의죠. 혐오하는 음식이 나라마다 다른 것은 당연해. 인정 좀 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문화가 세계에서 으뜸. 자, 우리나라 한민족의 문화가 으뜸. 이건 또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고요. 옷을 입지 않고 생활하는 민족은 미개해. 남을 갖다가 굉장히 우열을 가리면서 문화를 갖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돼요.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됐죠? 이렇게 어떤 게 문화 상대주의고 자문화 중심주의고 4대주의인지를 구분하는 문제는 100% 나오는 말이 되죠.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자, 밑줄 칠까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정당이죠, 정당. 그죠? 벌써 나왔고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혁명의 배경으로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프랑스 인권선언문 나온 거 보니까 뭐예요? 프랑스 혁명을 얘기하는 거고, 프랑스 혁명하고 관련이 없는 거 시민계급의 성장 맞고요. 계몽사상의 확산 맞습니다. 사회 계약설의 수용 맞고요. 경제 대공황의 발생 이건 아니죠.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2차 세계대전 발생했고, 그거하고 관련돼서 이제 복지하고 관련된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니까 요거하고 관련 없는 것은 4번이죠. 다음 사건들이에서 시민들이 요구한 기본권은 뭘까요? 라고 했는데, 영국에서는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성년 남자의 보통선거권 등을 요구하는 차티스트 운동이 있었다. 자, 보통선거권, 선거권, 벌써 느낌이 오시죠? 그 다음 파리의 학생과 노동자들은 왕과 내각의 실정을 비난하고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자 그럼 뭡니까? 선거권은 모두 다 참정권에 해당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정치 참여 주체는 누굴까요? 이익 추구나 정권 획득보다 공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며, 자, 공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서명운동, 시위 참여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건 시민단체죠. 됐습니다. 참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생기는 사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좀 희생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국가 전체 혹은 국민 전체 공익이 생기니까 이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적극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시민단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화 이해 태도는 미국의 선교사들은 인디언들의 풍속과 종교를 사악한 것이라 무시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우수하다고 생각했다. 남의 건 후지고 내게 최고야.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되겠고요. 다음 내용과 공통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영국의 권리장전, 인권선언문, 독립선언문 모두 다 시민혁명 이후에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문서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민의 권리가 신장되었다. 답 3번인 거 바로 고를 수 있겠고요.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선거 원칙은 이라고 했습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며, 자 동그라미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진다. 누구나 미성년자라는 딱지를 벗어버리는 순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보통선거가 되겠죠. 누구나 뭐라고요? 보통선거가 되겠습니다. 1번이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표를 인정한다. 표수, 표, 피읍. 자, 뭡니까? 평등선거입니다. 그렇게 이어서 기억을 하세요.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이 아닌 걸 찾는 겁니다. 여론 형성, 선거 및 투표, 국가 공권력 행사. 여러분, 국가의 공식적인 권력, 이게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시민이 할 수 있나요? 그건 국가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옳지 않은 건 몇 번? 3번입니다. 이런 건 쉽죠, 뭐. 그죠? 자, 다음 사건들의 직접적인 배경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라고 했는데,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이것들이 나타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요, 교환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이 강화가 되어야 하고요. 계몽사상 전파 맞습니다. 복지제도는 앞으로 20세기가 돼야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시민의 의식이 성장했다 맞는 얘기죠. 르 해서 답은 3번입니다. 됐죠? 이런 거 나온다고 괜히 막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한 헌법상의 기본권은 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에서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대. 자, 또 나오네요. 선거권을 확대한다. 미국에서 여성들의 선거권을 요구하는. 자, 선거권 하면 모두 뭡니까? 참정권에 해당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정치 집단은 국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은 어디예요? 입법부죠. 그죠? 입법부입니다. 입법부만이 법률을 제정하고 고칠 수 있고요. 예산안에 심의, 아주 심사숙고해서 의논하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입법부의 기능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39번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 이해 태도. 자꾸 이제 문화 이해 태도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꼭 알아두세요. 자기 문화를 가장 우수한 거. 자기 문화가 제일 좋대요. 그럼 또 뭐야? 자문화 중심주의. 됐죠? 자, 그럼
민주국가에서 시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자, 밑줄 칠까요?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참여 방법 뭡니까? 선거와 투표. 답 1번이고요. 됐죠?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 중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제도화 수준이 높아 가장 기본적이고 참여하는 시민의 범위가 넓어 가장 보편적이다. 자, 가장 기본적이다라는 말 나왔다면 무조건 뭡니까? 선거와 투표. 답은 3번이고요. 됐죠? 가장 기본적인 거 무조건 선거, 투표. 자, 보기에서 문화, 상대주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죠? 옳은 거 찾아볼게요.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인정한다. 맞고요. 소수민족의 문화는 무조건 무시하면 절대 안 되고요. 자, 자신의 문화만을 벌써 틀렸죠? 다른 문화를 그 사회의 환경과 맥락에서 이해한다. 맞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문화 상대주의, 4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는요, 그냥 술술 막 풀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 이해 태도는 중국인들의 중화사상, 히틀러의 게르만 문화 우월주의, 이건 모두 다 자기가 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 짱, 나머진 벌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건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과 관련이 가장 깊은 민주선거의 원칙은 이라고 했습니다. 차티스트,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도 왜 돈이 있는 자들에게만 참정권을 주냐. 우리 같은 노동자에게도 달라 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거고, 여성들도 왜 남자만 주냐. 여자들한테도 달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누굽니까? 차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달라, 참정권을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 누구에게나 뭡니까? 보통입니다. 아셨죠? 보통 선거예요. 같은 가치의 표 수는 평등입니다. 피읍 해서 연결해서 헷갈리지 말고 기억하세요. 가장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보나마나 뭐예요? 시민, 그죠? 시민운동, 시민단체, 그죠? 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과 관계 깊은 문화 이해 태도는 이라고 했는데요. 심할 경우 국제적 고립을, 왕따 된대요. 왕따. 어떨 때 왕따가 됩니까? 딴 사람하고는 교류하지 않을 때. 근데 도대체 교류를 왜 안 해? 나 혼자만 잘났고 나머지는 벌레. 이렇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정당이 추구하는 여러분, 정당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only와, 그죠? 정권 획득입니다. 답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당의 목적은 뭐다? 정권 획득입니다. 정당의 목적이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절대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정권 획득이 목적입니다. 아셨죠? 자, 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법을 해석해서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건 사법부의 일입니다. 사법부. 자, 답 몇 번? 1번입니다. 사법부의 대표기관이 바로 법원이 되겠죠. 근대 시민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노동자, 농민, 여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투쟁하여 획득한 선거. 누구나 보통이죠. 됐죠? 그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문화 이해 태도, 국제적 고립을 또 나왔죠? 이건 뭐예요? 이것도 자문화 중심주의, 내것 짱 남은 벌레라는 거예요. 자, 답 몇 번? 4번입니다. 3번입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자, 그 다음 투표 가치의 차등을 줄이고 표의 등가성. 자, 여러분 볼까요? 표의 등가성, 표의 가치를 모두 똑같이 한다. 피읍해서 뭐라 그랬어요? 평등선거. 아셨죠? 자, 그리고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공통점. 집단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정치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쭈르륵 보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답 4번이죠.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인 것은 정당이고요.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도 정당이고요.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이익 집단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미국 독립선언문의 일부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은 뭘까요? 자,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미국 독립선언문하고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뭘까요? 산업혁명, 정보혁명, 프랑스혁명, 소비자혁명.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프랑스혁명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혁명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시민혁명하고 관련된 거니까 3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시민혁명 아니면 정부 수립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이죠. 그죠?
자, 그 다음 54번 갑니다.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권력을 확보도 하고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난 대통령이니까 뭐 이러면서 하면 안 되고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공정한 선거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어야 하고요. 막 쿠데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자기가 하면 안 돼요. 권력 분립 등 제도적 통제 장치는 없으면 안 되죠. 권력 분립 같이 한쪽으로 너무 힘이 실려서 독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없게끔 분립도 해야 됩니다. 이런 제도가 필요해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상대주의적 태도. 자, 문화 상대주의. 다른 문화의 관점에서 우리 문화를 이해한다. 우리 문화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 우수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가 있음을 이해한다. 한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한다. 자,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라. 답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그죠? 내 입장에서 해도 안 되고요. 딴 사람 입장에서 해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문화의 관점에서 우리 문화를 딴 나라 관점에서 우리나라 문화 보니까 우리나라 겁나 꾸져 보여. 이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의 문화는 그 사회의 맥락에서 그 사회의 문화는 이런저런 배경 때문에 그런 문화를 갖게 되었구나라고 이해를 하라는 거죠. 아셨죠? 자, 다른 집단에 비해 시민단체가 갖는 기능입니다. 정치 권력의 획득, 이거는 정당이고요. 특수한 이익 추구, 이건 이익 집단이고요. 정책 결정의 집행, 여러분 정책 결정을 집행할 수 있는 건 행정부의 고유 기능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 국가 권력의 감시, 국가기관 아니면 뭐 대기업, 얼마든지 그들이 하는 일과 정책들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민단체의 기능이겠죠. 답은 4번입니다. 감시하고 비판하고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정당 가입, 법률 제정, 투표권 행사, 시민단체 활동 아닌 건 몇 번일까요? 법률 제정이죠.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것도 only 누구의 고유 기능입니까? 입법부의 고유 기능입니다. 입법부만이, 의회만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에 대한 설명.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근대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이 됐는데요. 신분제도의 강화 아니죠. 경제적 자유의 축소 아닙니다. 왕권 신수설 확산 아닙니다. 이거 지금 다 거꾸로예요. 국민주권사상의 확산 맞습니다. 됐죠? 다만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이 골고루 돌아갔다. 그건 아니죠. 그게 근대 시민혁명의 한계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우리한테도 참정권을 주세요라는 요구가 일어나게 되었죠. 세계화 시대에 자문화 중심적인 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은 뭡니까? 내게 짱 남은 벌레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전통문화의 단절, 국가 간의 갈등 초래할 수 있겠죠. 나는 최고, 너는 벌레 이러면 국가 간의 갈등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답은 2번이겠고요. 그 밑에 있는 문화의 주체성 상실, 이거는요. 문화 사대주의, 남의 것만 좋다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죠.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선거제도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주는 선거권이자 모든 국민에게 누구에게나 다 주는 거 보통 선거 되겠고요. 됐죠? 자, 다음과 같은 현상이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라고 했는데, 자,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을 보니까 12대부터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죠. 사람들이 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치적 무관심입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 무관심이 증대되게 되면 민주정치가 당연히 후퇴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의견대로 되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 좋아합니다. 참여 안 할수록 좋아해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실질적 평등과 평등한 자유의 이념을 추구하는 국가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실질적 평등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한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좀 더 대우를 해줘서 일반 사람과 사는데 부대낌이 없게 살게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국가는 복지국가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소득의 양극화, 부자는 너무 부자,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한 그 두 개의 격차가 너무 센 이걸 갖다가 소득 양극화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해결하려면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지향, 누진세 제도 강화, 시장 중심의 자원 배분 뭐가 맞을까요? 누진세죠.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부의 재분배가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있는 사람한테 세금 좀 더 걷고 거둔 걸 갖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 복지제도로 쓰고 이렇게 해야 재분배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든 국민의 자 밑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그럼 보나마나 뭡니까? 복지국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프랑스 시민혁명 과정에서 추구된 핵심 사상입니다.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유, 평등과 더불어 우애의 정신을 추구하였다 그랬습니다. 프랑스 인권선언 됐죠? 프랑스 인권선언, 미국 독립선언, 영국 명예, 그러니까 권리 장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쭉쭉쭉 암기 다 하셨죠? 네, 암기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문제 와 어마무시하게 많은 90개가 넘었어요. 오늘 우리가 문제 푼 게 거의 한 100개 가까이 되거든요. 다 풀었네요.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혹시라도 이 과정 중에 선생님이 다 풀었어요. 막 짝수만 풀려고 그랬는데 그냥 다 풀었어요.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들 해주시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볼게요.